yours, lick it. So come on, tell me how you like it. We that it clicks. So come on, show me how you roll. We're so electric. 미국에 있는 어떤 유튜버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오토기어에서 노사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노사장을 거론하면서 알루미늄 합금의 소자는 스틸에 비해서 경량에만 목적이 있고 진동 감쇄에 대한 능력은 미비하다,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유튜버는 개소리를 하는 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제가 부족한 걸 지적을 했으면 저를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소재에 대한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는 논문과 메이커의 자료부터 해서 수백 개가 넘쳐나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시청자를 틀린 정보로 현혹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합금은요, 소재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죠. 또 어떤 분이 뭐 2000이다, 3000이다, 4000이다, 소재마다 다른데 그것 또한 또 틀린 정보예요. 어디서 또 인터넷을 검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알루미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노보스 인더스트리에 출연을 해서 다 증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학회에 계신 분들이나 현직 엔지니어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지켜볼 수가 없다, 진실이 왜곡되는 걸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시는 대표님, 그 다음에 현직 자동차 쪽에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가셨는데, 아마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알루미늄 합금은 스틸에 비해서 진동을 감쇄시켜주고 부드러운, 물론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경량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무도 그걸 부인한 사람은 없어요. 자꾸만 물타기 하려고 경량이 우선이다, 경량으로 인한 승차감, 그거는 기본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스틸하고의 비교잖아요. 현재 2차의 하부에 다른 제조회사들이 스틸을 넣는 곳에 얘네는 다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운동 성능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도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서스펜션을 가볍게 하는 거는 조종성과 운동 성능이 향상이 돼요. 가벼우니까, 현가 질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등산화를 신고 걷는 거랑 조깅화를 신고 걷는 거랑 똑같은 예란 말. 가볍기 때문에 운동성과 조종성이 향상되는 건, 그건 기본 빠따예요. 그건 아무도 부인을 하진 않아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서스펜션과 서브프레임과 아우디가 썼던 서브프레임 위쪽에 있는 메인 뼈대하고 연결되는, 인사이드 패널하고 연결되는 중간 블럭에 얘는 또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어요. 왜? 알루미늄 합금을 거기다 넣고 거기에 또 서스펜션을 체결을 시켜요. 그리고 쇼바 마운트, 댐퍼의 마운트 상단도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고 댐퍼를 감싸주는 휠 하우스도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싸그리 몽땅 다 승차감과 연관이 돼 있는 곳들이에요.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도 그렇고 뭐든지 승차감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에는 아우디는 전부 다 제일 작은 D 세그먼트의 소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벤츠에 준하는, 또는 벤츠보다 더 많이, 원래 벤츠가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거든요. 벤츠는 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는지 아세요? 벤츠는 슬로건이 고급진 드라이빙이에요. 고급진 드라이빙,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 모든 경쟁사들 대비해서 자기네는 차를 비싸게 팔 거기 때문에 소재에 돈을 아끼지 않는 회사가 벤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벤츠는 C클래스에도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S클래스는 그냥 알루미늄 합금으로 떡칠을 해버렸죠.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써서 아우디는 자사가 갖고 있는 핸들을, 플랫폼과 레이아웃의 핸들을 알루미늄 합금을 대거 적용해서, 이 정도면 2차급에서는 엄청 많이 적용. 하체 오릭이 어디 들어간다 보실까요? 딱딱딱딱딱 한 5-6군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 3군데 이상이 알루미늄 합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우디를 타게 되면
노면을 통해서 아우디는 값이 저렴한 싸구려 타이어를 넣어도 노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왜? 제일 먼저 운전자가 느끼는 건 타이어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이에요. 타이어의 등급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통해서 승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댐퍼 스프링을 통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그 다음에 차대를 타고 이 차의 모든 걸 느끼게 돼 있어요. 모든 운전자들은. 근데 아우디는 싸구려 타이어를 넣어서 타이어의 어떤 마찰에 관련된 구름 저항이라든가 마찰에서 오는 불쾌한 그런 느낌도 알루미늄 서스펜션을 더불어 알루미늄의 어떤 서브 프레임에 관련된 것들부터 해서 알루미늄 휠하우스라든가 알루미늄 브라켓 같은 거를 통해서 알루미늄 합금이 주는 진동 감쇄에 관련 탁월한 능력 때문에 시종일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현재 이 차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운전을 할 때 타이어만 너무 좋은 걸 끼면은 부드럽다 하더라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롤이라든가 어떤 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 이 댐퍼나 스프링이 쿠션이 좋아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낭창낭창한 거죠. 물렁물렁하고 롤이 있는 건데, 얘는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게 되면 낭창낭창하거나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 달릴 때 노면으로부터나 어떤 이런 계속 운전하면 서스펜션이 계속 움직이면서 가거든요, 차는. 그러면 이 서스펜션에서 고유의 주파수 파동이 생겨요. 그걸 알루미늄 합금들이 상쇄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주물이기 때문에. 이 스틸의 로우암들은 굉장히 밀도가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하고 가는 그 주파수가 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하고 계속 주파수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계속 차체를 타고 띠요요요요요요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은 툭 하고 그 진동이 상쇄가 돼요. 소재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시종일관 너클암으로부터 로우암으로부터 어퍼암으로부터 댐퍼의 포크로부터 그 다음에 댐퍼의 마운트로부터 그 다음에 휠하우스의 알루미늄 합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체결되어 있는 세로로 서 있는 서브 프레임의 알루미늄 합금으로부터 그 모든 데서 잔진동들이 계속해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면이 좀 불규칙하거나 안 좋거나 뭐 하더라도 시종일관 댐퍼와 스프링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푹신푹신한 침대 있죠. 스프링이 푹신푹신한 침대. 그 침대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은 거예요. 두꺼운 이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침대에 몸을 딱 던졌는데 스프링이 움직이기 전에 스프링 침대 위에 있는 두꺼운 어떤 매트 같은 거에서 오는 1차적인 그 부드러움이 알루미늄 합금이 주는 그 부드러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스프링의 움직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에요. 스프링과 댐퍼는 울렁울렁하는 부드러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 아우디의 이 부드러움을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단 스포츠성이나 밸런스로 뭔가를 할 때는 아우디는 나가 있어. 아우디가 부족한 면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죽자고 까고 댐비고 절대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제조사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원래 제가 이쪽을 나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와인딩을 타면서 차를 굉장히 잡아 돌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날씨 탓이,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냐면 17일, 18일이에요.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까지 눈이 많이 왔고 기온이 아마 올겨울 중에서 가장 추웠던 기온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노면이 제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2급의 차, 마력이 높지 않은 차들은, 또 무게가 한 1500kg 왔다리 갔다리 하는 차들은 달리기가 되게 좋아요. 조지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는 전륜이지만 무게 배분도 괜찮고 뒤쪽에 서스펜션의 구조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 꽤 괜찮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제가 좀 거시기 해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지금도 미끄러져. 별로 높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 이상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가를 제가 내서 아우디가 하지만 이 정도의 운동 성능을 내고 이런 불리함이 있고 앞쪽에 무게 편향을 해서 잡아올렸을 때 뒤쪽에서 이렇게 그립을 넣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cm 버트 그러나 오늘은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또는 또 이 차주분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오늘은 영상을 불가피하게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충분히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노사장이 늘 아우디를 그렇게 얘기했고 아우디는 어떻고, 그리고 뭐 총평에서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할인을 해서 4,100 정도에 이 정도면 사실 꽈트로 큰 의미 없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운전자가 차를 선택한 것처럼 부드럽고 모던하고 댄디하면서 옵션 좀 떨어지고 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고, 외적으로 딱 봤을 때 일단 아우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 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뭐 배출가스나 뭔가 걸려갖고 좀 판매 정지를 많이 먹었는데 사람들이 막 아우디를 싫어. AS 때문에 조금 뭐 소비자들한테 뭐 핸디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저는 아우디가 뭐 불리한 게 없으니까 저는 사실 이 급의 할인을 받고 4천만 원 초반이면 상당한 메릿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 관계로 이 이상의 영상을 진행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해 줄 거라 믿고요.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 다시 저는 G70으로 사무실 복귀해서 G7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제네시스 G70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단이라고 봐도 되겠죠. 스포츠 세단 3시리즈와 C클래스를 때려잡는다 라고 G70의 오너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는데 설계공학이나 소재공학을 다 따져봤을 때 그럴 수가 없는데 자꾸만 이제 그 G70 오너분들은 뭐 서킷 데이터 자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요 서킷에서 타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킷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서킷에 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모터 트렌드에서 미국에서 뭐 하고, 물론 그걸 무시하진 않는데, 제가 벨로스터 N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벨로스터 N이 골프 GTI보다 서킷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일상 영역에서는 골프 GTI가 더 좋잖아요. 그것처럼 특정한 부분에 목적을 두고 차를 만들면 반드시 손해가 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서킷에 관련된 막 그 자주 서킷을 나가는 차가 아닌 이상은 굳이 그걸 가지고 차량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종합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더 밸런스라든가 설계공학이라든가 소재 여러 가지가 만족스러워야 되니까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000cc에 250마력의 토크 36을 기준으로 뭐 C 가솔린이나 BMW 320이라든가 320이죠? 330인가? 네, 가솔린. 걔네들이나 뭐 아우디 A4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옵션을 비슷하게 맞춘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할인을 해서 파는 게 문제. 할인을 안 했을 때는 얼추 한 1,000만 원 돈 차이가 나죠. 할인을 해서 팔면 뭐 한 6, 700이나 뭐 아우디 이번 거처럼 이렇게 비슷해지거나 이러는데, 저는 어쨌든 아우디 A4하고는 가격이 비슷하고 3시리즈 살려는 분들이 한 7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갭을 두고 G70이랑 고민을 많이 하니까 C클래스 사시는 분들은 사실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C 살 사람들은 G70이나 아우디 A4를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 벤츠의 그 벤츠 뽕이라고 하지 않냐, 벤츠의 그 삼각별 뽕이 있어가지고 아주 모든 차는 다 자기 아래로 봐요. 특히나 이 C클래스 오너분들, C클래스 오너분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꼭 벤츠 탄다고 말해요. C클래스 탄다고는 얘기해요. 차 뭐야? 나 벤츠 타. 벤츠 S600 타는 분들 꼭 얘기하죠. 나는 벤츠 S600 타. S350 타는 분들은 벤츠 S클래스 타. 꼭 이렇게 등급이 낮으면 벤츠로 묻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되게 있는데,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뭐 이거 갖고 노 사장이 뭐 자존심을 건드네. 아니 건들 수도 있지. 씨발 리뷰어가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어떻게 리뷰를 해. 사회 풍자도 하고 그런 거지 뭘. 아무튼 C클래스 타는 분들은 이런 차랑 비교를 잘 안 하고 3 시리즈가 제일 이 G70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성능으로 얘가 좀 나오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G70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 치고는 뭐 운동 성능 그래 괜찮죠. 괜찮고 뭐하고 한데 3 시리즈처럼 달리기에는 밸런스나 경쾌함이 부족하고 C클래스 같은 고급진 맛도 없고 아우디 A4처럼 아예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 3, 4는 독3사 벤츠 BM 아우디는 C클래스는 고급진 드라이빙 느낌이 있어요. 고속 항속 주행에서도 유리한 게 있고 벤츠로부터 오는 어떤 하차감, 승차감 등등 벤츠빨이 좀 있고 3 시리즈는 노 사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밸런스의 미학, 저중심화, 소재 등등에서 뛰어난 운동 성능을 띠죠. 아우디 A4는 지금 여러분들 보셨듯이 설계적으로 핸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의 핸디를 소재공학으로 부드러움으로 승화시킨 그런 브랜드죠. 그럼 G70은? G70은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에서 독3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비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G70을 세팅을 해버리면 잘못 비비게 되면 개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독3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피해 갖고 차를 세팅한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BMW의 운동 성능이나 경쾌함을 절대 한 방에 따라잡을 수가 없죠. 아직 많은 시간을 들여도 따라잡을까 말까 하는데 첫 방에 못 잡으니까. 그렇다고 벤츠의 고급스러움도 못 잡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독3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요인을 뺐거나 아니면 독3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조금씩 모아갖고 차를 세팅했을 때 이런 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제네시스 G70의 설계 구조나 소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치밀하거나 고급진 소재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가격 대비로 현대자동차가 후륜의 스포츠 세단을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교하면 차를 잘 만든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어떤 포지션에 관련된 노 사장의 사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뭐 견해일 뿐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첨언을 해주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엔진도 그렇게 치밀하지 않죠. 제가 뭐 GM의 터보 엔진도 얘기했을 때 치밀하지 않다고 하듯이 현대자동차의 2.0의 이 터보 엔진은 굉장히 치밀하지 않고요. 셰시의 구성, 그러니까 뼈대 프레임의 구성,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 저는 서브 프레임 쪽하고 셰시 연결되는 프레임 쪽을 다 셰시로 얘기하는데 아주 치밀한 구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소재 공학에서도 최소한의 것들 중에 써야 될 곳에만 알루미늄 합금을 썼고 나머지 쪽에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스틸 소재로 차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마운트도 액체 봉합식인데 뭐 아우디처럼 전자식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미션도 후륜 베이스의 ZF로부터 같이 기술 제휴가 되는 자동 8단. 모든 게 스탠다드고 어디 가서 야 우리 2.0 가솔린에 250마력의 토크 36에 ZF랑 기술 제휴로 만든 8단 미션에 후륜 베이스고 뭐 서스펜션 뭐 앞쪽에 이렇게 알루미늄 넣어서 만들었고 뒤쪽에 뭐 링크 멀티 링크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고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전혀 문제는 없으나 근데 이 구성이 구력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 노 사장이 너무 민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범용성에 관련된 포용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완벽하게 스포츠카라고 하기에는 무게라든가 밸런스라든가 냉각 계통에 관련해서 서킷에서 잡아 돌릴 수 있는 세팅은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C3 A4에 비하면 굉장히 하드합니다. 굉장히 하드한 스타일을 갖고 있고 엔진하고 미션도 부드럽지도 않고 아주 스포츠하지도 않아요.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걸쳐놓고 한 상황을 보겠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야 해봐.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으면 빼거나 좀 만만해 보이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스탠스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스의 느낌은 뭔가 딱딱하고 스포츠한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오늘 노면 때문에 제가 잡아 돌리진 못하는데요. 제가 또 옛날에 좀 많이 탔지 않습니까? 오늘도 알게 모르게 슬쩍슬쩍 달려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잡고 가는 듯 하나 치밀하게 노면을 잡는 것 같진 않아요. 뒷바퀴의 그립도 3 시리즈에 비하면 앞쪽을 잘 어시스트 해주고 뒤쪽에서 추종성이나 조종성을 딱 리드하고 간다는 느낌은 조금 부족하고요. 앞바퀴에 현재 그 텐션 스트럿이 뒤쪽으로 스러스트 암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스러스트 암에 태생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느낌으로 왔을 때는 뭔가 스포티한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자신만만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낮은 속도에서는 굉장히 차가 스포티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과격하게 몰면 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 센터를 이런 걸 낮다라고 하죠. 롤 센터가 낮으면 무게 중심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중심하고 전체적인 롤링이 좀 불리해요. 그리고 달릴 때 지금 이제 노면이 되게 미끄러워서 제가 과격하게는 못하는데 이제 속도가 붙으면 얘는 좀 안정적으로 깔려간다는 느낌이 서스펜션의 세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무게라든가 뭐 직발을 할 때 뭐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그냥 깔리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그냥 쭉 그냥 그게 중간이에요. 걸치고 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그리고 이 코너를 돌 때 쓱 파고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평평한 데서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평평한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앞바퀴 서스펜션의 형상이 노면을 파고드는 카빙 턴을 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킹핀 각과 캐스터 각이 예리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가 BMW 같은 그런 다각도의 구조를 띠고 있지 않으면 뒷바퀴가 옆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차를 딱 몰아보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성으로 하체를 버무리기에는 조금 아직 구력이 필요하구나를 얘를 타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려고는 했으나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뭔 소리야, 누 사장님 서킷에서 이렇게 가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컨트롤 잘하면 마력하고 기본적인 구력의 어떤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오죠. 근데 누구나 tas을 때 안정적이면서 칼 같은 느낌을 주진 않는다. 이 차가 형편없다라는 게 아니고 쫙 노면은 쫙 파고 가는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수가 낮은 차들이 어떠냐면 60, 70km까지는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에요. 탁탁 툭툭 치고 내 차 하체가 굉장히 딱딱한가 보다. 근데 수가 낮은 애들이 100km, 110km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단단함이 아니라 약간 스물스물해져요. 물렁물렁해지면서 얼음이 녹듯이 약간 차가 헐렁해지는데 얘가 딱 그 느낌을 줘요. 60, 70까지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으로 툭툭 치면서 이런 과속방지턱이나 이렇게 도로 이렇게 끊어진 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올림픽대로나 다리 건너갈 때 보면 이렇게 쇠로 연결 이런 데 지나 툭툭 칠 때, 이런 데 칠 때 뭔가 되게 딱딱한 느낌인데 속도가 빨라지면 차가 물러져요. 그러니까 수가 낮은 거죠. 차의 기본 설계로 봤을 때는 3 시리즈에 비해서 한 30% 이상 한참 모자르고요. C클래스의 고급진 드라이빙에 비해서도 한 30-40% 모자르죠. 더군다나 소재공학에서도 말도 안 되고, 아우디 A4처럼 아예 레이아웃과 설계 구조상의 핸디를 인정해주고 걔네들은 지들이 그것 때문에 부드러운 한없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차를 세팅한 거. 그러면 얘가 이제 항속을 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110, 120으로 쫙 달리면 아우디 A4에 비해서 굴러가는 느낌에 대한 어떤 잔진동하고 서스펜션 알루미늄 소재의 부재로 오는 거기에서의 잔진동, 뭐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한 잔진동이 계속 올라옵니다. 고급진 드라이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진의 마운트를 꽉 잡아놨으니까 아이들 상태나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 엔진 진동이 차 안으로 들어온다. 근데 고속으로 달릴 때는 또 엔진이 꽉 묶였 듯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엔진을 완전히 꽉 잡진 않았거든요.
근데 엔진이 약간 흔들거림이 고속에선 있는데 저속에서 또 희한하게 엔진 진동도 들어와요. 그리고 미션은 부드럽게 타기에는 한없이 좋은데 막 격하게 조지고 다니면 미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약간, 근데 3.3에서는 얘보다는 미션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 미션은 아무래도 입력 축에서 좀 토크나 마력이 세게 입력이 됐을 때 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G70은 가격을 조금 더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한 300만 원 정도는 내려야지만 수입차들을 고민하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갭이 벌어져 갖고 이 차가 더 많은 고객층을 갖게 되는 거지. 가격대가 전체 물론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뭐 그들과 어떤 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이 가격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딱 타봤을 때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올라운드 플레이에서는 부족한 게 딱딱딱 느껴져요. A4보다 이게 부족. 3.3도 물론 사람들은 그죠, 아니 현대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잘했다니까요. 누가 못 만들었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걸 고민하는 애들, 젊은 친구들이 몇백을 더 주고 수입차로 넘어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핸디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 지금도 이제 엔진이 차 막히는 데서 이렇게 밟으면 사실 이런 차급에서는 얘는 이 엔진의 이 출력 분포가 약간 토크 위주예요. 마력발 위주로 해가지고 마력으로 스프린트하게 움직이는 엔진이고 두텁게 토크로 움직이는데, 이 토크로 움직이는 엔진이니까 이 차를 이렇게 타면 약간 좀 미션의 어떤 그 움직임하고 안 맞는 거죠. 그 미션이 이렇게 마력으로 세팅되고 미션도 빠르게 움직였고 막 둘 다 서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엔진이 전반적인 특성이 약간 토크 쪽에 더 중심을 두고 만든 엔진이어가지고 지금도 달릴 때 보면 우웅 하는 이 토크발로 가려고 하는 이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런 차에서는 이런 토크발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런 토크발들은 약간 중형차나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이런 차들이 토크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은 좀 마력발 세팅하고 낮은 RPM에서는 토크를 좀 죽여버리고 이 마력으로 좀 엔진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해놔야 되는데, 얘는 생각보다 엔진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엔진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력이 필요하죠. 이거는 현대한테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 부분이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처음 이렇게 한 거 잘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값이 쌓여가면서 이 차를 타는 오너분들이 AS를 받으러 갔을 때 블루엔진이나 현대 사업소에 가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차가 세팅될 때 그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그리고 분명히 현대의 G70의 이 어떤 설계를 하는 팀에서는 이미 지금 노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페리에 들어갈 때 아마 개선이 상당 부분 될 겁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이걸 알 거예요. 개선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 G70이 서스펜션의 구조나 리어 서스펜션의 구조가 칼같이 노면을 팔려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한 타이어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아도 그 사이드 휠이 강한 거 강해야 되나? 사이드 휠이 강해서 잘 버텨야 되나? 그치, 사이드 휠이 좀 강하면서 이 재질이 좀 더 약한 거, 좀 빨리 소모되는 그런 걸 넣어줬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서스펜션의 세팅의 어떤 불리함들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타이어 값이 많이 드는 거죠. 타이어 값이. 근데 이 차는 좀 격하게 몰려면 타이어 바를 좀 받아야 돼요. 서스펜션의 형상 자체가 타이어 바의 어떤 어시스트를 좀 받아줘야만 제대로 되는 거고요. 아우디에 비해서 의자는 얘가 훨씬 더 고급입니다. 의자는 훨씬 더 고급이고, 이쪽의 구성도 오히려 아우디 A4보단 낫죠. 훨씬 더 쓰기 편하게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떤 이 인체공학적인 구성이 아우디 A4보다는 얘가 훨 나아요. 그리고 얘가 우드가 없어서 그렇지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집니다. 되게 고급지고, 정말 G70이나 G80 같은 거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정말 현대자동차가 참 잘 만들었죠. G80은 태생적인 그 프레임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태생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나 현대자동차가 끝까지 요인은 못 잡았죠. 근데 아마 요번에 나오는 것들은 아마 프레임이 싹 바뀌어서 나오니까 되게 잘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요 G70은 뭐 거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G70. 저는 사실 G70 살래냐 그러면 사죠. 무조건 후륜으로. G70은 무조건 후륜으로 사야 돼요. 사륜 사면 재미없어요. G70은 후륜을 사야 기가 막히게 재밌으니까 3.3이 됐던 2.0이 됐던 G70은 무조건 후륜을 사야 됩니다. 사륜을 살 때는 스팅어를 사야 되는 거죠. 스팅어가 사륜하고 궁합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휠베이스 길이 때문에 그럽니다. 스팅어가 더 긴데 스팅어는 3.3에 사륜하고 잘 엮어놓으면 아우디 같은 느낌으로 되게 좋습니다. 근데 G70은 후륜을 사야지만 느낌이 좋고요. 계기판도 아날로그식으로 돼서 조금 뭐 단순하긴 한데 계기판도 눈에 되게 잘 들어오고요. 잠깐만 이거 살회를 좀 올리고 이게 전동식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고 좋네요. 자, 뚫려서 이제 살짝 달려보면 노면이 이게 확실히 단수가 나죠. 이게 확 속도가 올라갈 때 툭툭 쳤을 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차가.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나 봐요. 이 터보 엔진의 머플러의 형상상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는데 뭔가 우웅우웅 하는 굉장히 더러운 배기 소리가 왜 이래 노면이 많이 미끄러워. ABS가 아까 아우디는 100km에서 그랬는데 얘는 70km 때부터 바로 그냥 ABS가 심하게 들어오네. 아마도 앞뒤에 무게 배분이 뒤쪽으로 무게가 좀 더 있는 후륜 구동 세팅이다 보니까 앞쪽에 ABS가 더 빨리 들어오는데 더더욱 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참 되게 안타까운 건 아우디 A4하고 G70은 정말 좀 달리면서 비교를 해줘야 여러분들한테 좀 저기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A4랑 3 시리즈랑 C 시리즈, C 클래스랑 이 G70 오너분들이 좀 같이 협심해서 저한테 협찬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플리즈. 그 4대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달려봐야지만 이 진검승부가 날 것 같거든요. 하필이면 이 날씨가 이렇게 노면이 굉장히 좀 약간 슬쩍 결빙이 있는 상태, 결빙까지는 아니지만 아스팔트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조건이라서 한 4월 달에 G70 오너분 다 2.0으로, 그 다음에 A4 오너분, 3 시리즈 오너분, C클래스 오너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기업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마지막 남은 좀 진실을 구하는 채널 아닙니까? 우리 로보스 채널이. 노사장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차를 협찬해 주시면, 망가뜨리면 제가 차 인수하려니까 제 주변에서 그 정도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격하게 몰다 망가지면 차 인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협찬을 해주시면 진짜 진검승부.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A6, 5 시리즈, E 클래스가 동시에 딱 되면 거기에 G80까지 딱 들어가면 진짜 진검승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딱 내리고 가는 거죠. 뭐가 1등이다. 딱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왈가불가 동호회에서 쌈날 일도 없고, 물론 노사장이 정답은 아니지만 노사장이 차를 몰고 노사장이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하는 리뷰가 여러분 정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노사장은 노사장의 스타일이 있고, 노사장이 차를 살 때 보는 주도적으로 파고드는 쟁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노사장은 어떤 부분을 중심을 잡고 차를 항상 본다라는 걸 각 리뷰어마다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노사장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노사장은 저런 관점으로 차를 보니까 저런 관점으로 보는 노사장이 차 각 그 비교 촬영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사장은 차 영상을 찍을 때 제조사나 누군가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아예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뭐 차주가 뭐 국밥을 사주고 뭐 뭘 해줘도 전혀 휘둘리지 않아요. 정말 고지고대로 노사장의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 아니 리뷰에다 대고 너는 리뷰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영화 평론가가 객관적으로 영화를 평론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버릇 중에 내가 봤을 때 이건 객관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건 객관적으로 이건 아니야.
개인의 의견을 내는데 걷다 대고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리뷰를 객관적으로 할 거면 제조사에서 주는 브로셔를 보면 되죠. 리뷰에다 대고 객관적으로 리뷰를 안 해서 믿음이 안 간다. 객관적인 리뷰가 어딨어요. 리뷰는 각 리뷰어들마다 그 리뷰어의 어떤 성향으로 주관적으로 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러 정보 자료나 제공 자료나 어떤 데이터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 지표를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냉철하리만큼 싸가지 없을 만큼 재수 없을 만큼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내가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어차피 리뷰가 주관적인데 틀리고 맞고가 어딨어요. 나는 시청자한테 욕을 먹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느끼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나의 주장을 피력을 해야지만 이 리뷰어의 성향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소비자한테 가고, 소비자들은 그건 여러 리뷰어들의 평가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장의 리뷰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사장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저의 어떤 이 주관적인 저의 의견을 절대 관철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강하게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70은 뭐냐? 가격은 내려라. 현대가 처음 만든 차 중에서는 잘 만들었던데,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도 안락함을 주지 못하면서 절대적으로 쏠 때 뛰어난 운동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인 거죠. 중간. 나 의선형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요새 내가 현대자동차 인터넷 대응팀 여론조작 너무 한다고 막 까고 그래서 의선형이 나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할 때 내가 무조건적으로 G70이 그냥 싸다고 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의선형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참 의선형아 입맛에 맞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랑해 의선형. 우리 G70 오너분 굉장히 자신 있다 그랬는데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 많은 G70의 오너분들이 노사장한테 비난을 던질 수도 있는데, 따지시고 싶으시면 동호회분들 저희 게러지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이빙 포지션은 되게 좋네요. 드라이빙 포지션은 되게 좋고, 시야도 A4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사이드미러가 너무 순둥이 같이 생겼어요. 좀 이런 차들은 사이드미러도 약간 좀 각을 주고 이렇게 엣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드미러가 너무 순해요. 사이드미러가 무슨 순한 돌고래 같이 생겨가지고 사이드미러가 너무 순해 지금. 자, 이제 노면이 살짝 뚫렸으니까 한번 밟아볼게요. 그러니까 노면이 추우니까 좀 조심해서. RPM이 쭉 올라갔을 때 쫙 올라가는데 가속력이 위험하네. 저기 들어오네. 가속력이요, 말리부 2.0 터보보다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한가? 말리부 2.0 터보랑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가속력이? 얘가 하긴 전반적으로 비슷하지. 걔가 미션이 좀 덜 좋았지만 마력이 좀 더 높고 중량도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가속력도 그냥 비리비리한데요. 지금 노면이 추워서 제가 좀 세게는 못하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A4보다는 그래도 가속력이 좋아요. 마력이 아무래도 한 50마력 이상 높으니까요. 60마력 가까이 높으니까. 이 노면만 괜찮았으면 막 코너에서 확 집어넣고 이 횡지에 대한, 제가 레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일반 도로에서 저처럼 차 이렇게 세게 모는 사람 좀에 못 봤거든요. 저는 막 사거리고 뭐고 사람 없고 차 없으면 그냥 사정없이 잡아 돌리니까 차량 우리 직원들이 저 따라오면 사장님 타이어 뺏겨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러는데, 그랬을 때 어떤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그 필링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3, 4월 달에 3월 달은 훌쩍 넘어야 되죠. 한 3월 말이나 돼서 A4 3시리즈 C클래스 이 G70의 오너분들이 대동단결해서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협찬이 되면 제가 한번 깊숙하게 후려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때 돼서 정말로 심도 깊게 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70 영상은 왜 이렇게 노멀하고 가볍게 찍냐라고 하면 좀 더 비교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날씨 탓이 있었으니까 날씨 탓으로 좀 격하게 돌리면서 아우디 A4하고 진짜 저는 운동 성능을 체크하고 싶었는데 날씨 관계로 하지 못한 이유가 한 60-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몰아보니까 A4하고 성향이 너무 다르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곧 페리가 되니까 페리 되는 모델을 가지고 제가 G70을 메인으로 두고 리뷰를 다시 제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협찬을 했던 G70 오너분한테는 조금 안타깝지만 죄송하고요. 안타까운 영상이 돼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기대를 했던 여러 시청자분들한테도 날씨 조건하고 노사장이 두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 비교하기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날인데 아름답게 리뷰를 제작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네요. 저는 정말 리뷰를 굉장히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어우, ABS 빨리 들어오는 거 봐봐. 역시 노면 때문에 제가 좀 살살했는데 확실히 뒷바퀴가 추종성이 약해요. 뒷바퀴가 싹 파고드는 게 아니라 뒤가 싹 이렇게 싹 쓸리는 느낌이네요. 싹 쓸리는 느낌. 역시 제가 본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성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개선해줘 우선요. 아니면 뭐 파이즈라면 형님도 피해즈라면 알버트 비오만 형님 다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차의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지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노사장은 프락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